안녕하세요, 헌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매듭법을 알아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매듭법 말고 이제 바늘에 웜을 끼우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바늘에 웜을 어떻게 끼우는지 가장 기초적인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웜은 줌서의 스왑프 크롤러입니다. 길이는 6인치입니다. 하지만 이 두께가 얇기 때문에 바늘은 최대한 작은 거 1호나 2호, 3호 정도까지 쓰셔도 됩니다. 바늘 크기에 대한 거는 지금 같은 스왑프 크롤러 같은 제품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지렁이 환대처럼 생긴 게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바늘이 더 벗어나게 되면 액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늘 크기를 이 환대가 넘어가지 않는 환대 중간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크기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스 낚시용 웜에 베스 낚시용 와이드갭 훅을 끼우는 방법은 끼웠을 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처음에 이 바늘 끝으로 웜에 위를 찔러주고 이 후가이와 여기 꺾인 부분, 후가이에서 여기 꺾인 부분, 이쪽에 요 길이만큼만 이 웜을 찔러서 빼줍니다. 이렇게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빼주고 쭉 내려주시고 여기서 한 바퀴 돌려주시면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시면 반바퀴 이렇게 쭉 돌리면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린 상태에서 이 바늘이 쭉 내려와서 밑에 꺾이는 지점 요 끝에를 손으로 한번 찝어 주시고 여기 부분을 바늘 끝으로 아래쪽에서 위로 관통을 시켜 주시면 이런 식으로 웜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늘 끝을 웜에 살짝 이렇게 꼽아서 숨기시면 조금 미끌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몇 번 캐스팅하면 다시 여기가 트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됩니다. 웜이 길거나 이럴 때 좀 똑바로 꼽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웜에 보시면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웜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이 웜은 대칭형이죠. 대칭형 웜입니다. 대칭형 웜이기 때문에 어디를 꼽아야 되냐, 꼽다 보면 삐딱하게 꼽히고 그런 일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기준으로 해서 꼽냐 하면 요 밑에 보시면 웜에 보시면 웜 양쪽 측면에 이런 식으로 줄이 쭉 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파팅 라인입니다. 금형에서 보면은 이제 금형 위하고 아래가 이제 접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이제 이 파팅 부분이 정확히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웜을 꼽으시면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웜을 꼽으시고 이 꺾인 라인하에서 꺾인 깊이만큼만 내려주신 다음에 빼주시고 이렇게 빼주시고 돌려주신 다음에 웜을 꼽을 위치를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잡으시고 밑에 아래에 있는 파팅 라인에 정확히 탁 꼽으시면 위아래가 정확히 일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정확히 위아래가 일치를 하게 됩니다. 삐뚤게 꼽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꼽으시면 이렇게 해서 바늘 끝은 웜 속으로 이렇게 숨기시면 베스 낚시용 웜 꼽는 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방법은 지금처럼 후가이에 코일이 있는 훅을 웜에 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꼽고 난 후에 모양은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용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이 웜의 코일의 끝을 웜 머리 쪽에 이렇게 돌돌 돌려서 꼽으신 다음에 꼽으십니다. 돌돌 돌려서 꼽으면 되는데, 이 얼마나 꼽느냐 하면, 이제 꼽은 다음에 이 훅이 아래쪽을 볼 수 있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로 꼽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예를 들어 반바퀴 더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위에서부터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반바퀴 더 풀으셔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꼽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이 웜이 뚫힐 자리를 손톱으로 잡아주시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꼽아주시면 이렇게 코일 웜훅을 세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코일 웜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미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주로 이제 버진 같은 경우에 노싱커로 할 때 이제 웜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꼽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고, 실제로 뭐 이런 스트레이트, 긴 스트레이트 형태의 웜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와 같은 섀도우 웜이나 꼬리가 있는 이런 큰 노싱커 웜에 찢어지지 않고 좀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이런 웜 훅을 옆에 꼽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그헤드 끼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그헤드는 이제 노싱커하고, 그 다음에 노싱커와 더불어서 이제 스피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잽인데, 꼽는 방법은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꼽았을 때 모양이 나올 수 있게 웜을 꼽아주면 되는데, 처음에 꼽기 전에 이렇게 어느 쯤 돼서 이 훅이 나와야 될지를 손으로 찝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웜을 꼽으신 다음에 쭉 웜을 깊게 꼽아 주시고, 원하는 위치에서 훅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웜을 지그헤드 머리 쪽으로 쑥 집어넣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지그헤드에 웜 꼽는 방법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늘 크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패스 낚시의 경우에서는 웜 크기에 따라 바늘의 크기를 고릅니다. 왜 이게 웜 크기에 따라서 바늘 크기를 조절을 해줘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 웜 사이즈보다 바늘이 많이 크게 되면, 지금처럼 웜을 꼽았을 때 바늘이 이 웜이 액션이 일어나는 관절 부위 여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 바늘 크기가. 그렇게 되면 웜을 꼽았을 때 이 웜이, 이 바늘이 웜의 액션을 방해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호 훅을 꽂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늘 세팅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바늘이 움직이면 웜의 움직임을 전혀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훅을 큰 거를 끼게 되면 훅이 꼬리까지 침범을 해버려서 훅의 꼬리의 움직임을, 훅이 이 웜의 여기 움직임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여기까지 훅이 왔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웜이 움직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훅이 크다 보니까 웜의 움직임을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웜이 액션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 낚시에서는 특별히 일부러 세팅을 하는 걸 제외하고는 웜 사이즈에 맞게 훅 사이즈도 같이, 웜이 작으면 훅도 작고, 웜이 크면 훅도 크고, 훅도 큰 훅을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웜은 크지만 훅이 작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웜은 5인치인데 훅은 1호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훅을 끼웠을 때 웜의 모양이 훅이 웜의 너무 앞쪽과 너무 작은 이만큼 정도밖에 갭이 안 남겠죠. 웜은 큰데 바늘을 너무 작은 걸 쓰게 되면 지금처럼 갭이 없기 때문에 입질 왔을 때 입걸림을 하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바늘을 쓰실 때는 길이는 길더라도 두께가 얇은 이런 웜을 쓰실 때는 작은 바늘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작은 바늘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갭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물고기 입질을 했을 때 이만큼 이렇게 훅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질이 용이한데 두꺼운 웜을 끼우게 되면 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입걸림이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와 웜의 길이와 두께가 달라질 때 그 웜 길이와 두께에 맞게 이 바늘을 잘 선택을 하셔서 웜에 끼우셔야 원활하게 베스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리리그 체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리그는 봉돌을 먼저 꼽으시고 라인에 봉돌을 먼저 꼽으십니다. 그 다음에 바늘에 라인을 연결하시고 채비를 하신 다음에 웜을 꼽으시면 되는데 웜과 바늘을 먼저 꼽으신 다음에 웜에 바늘을 먼저 꼽으신 다음에 이렇게 웜에 바늘을 먼저 꼽으신 다음 그 다음에 라인에 바늘을 꼽으시면 이렇게 무게가 생기기 때문에 훨씬 재배하기가 수월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니노트 바깥 돌리기 3번, 4번, 5번 해서 6번 돌려주시고 위에 있는 고리로 이렇게 꼽아주시고 침을 한번 발라주시고 침을 한번 발라주시는 거는 침을 바르게 되면 이렇게 라인이 당겨질 매듭하는 동안에 열로 인해서 라인이 손상되는 걸 막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침을 바른 다음에 라인을 쭉 당겨주시고 자투리 라인은 잘라주시고 너무 짧게 자르시면 혹시 이렇게 이 라인이 당겼을 때 줄을 당겼을 때 라인이 빠져나가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짧게 자르지 않고 적당히 한 5mm에서 10mm 사이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하시면 프리리그가 완성이 됩니다. 프리리그는 웜을 아무리 가벼운 걸 써도 봉돌 무게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백래시 스트레스 없이 무게를 추가해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거리까지 캐스팅을 할 수 있는 좋은 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채비 방법 또한 지금처럼 굉장히 쉽기 때문에 바닥 채비에서 여러가지 번거로움 없이 봉돌 라인에 봉돌 먼저 꼽으시고 그 다음에 웜을 꼽은 바늘에 라인을 다시 묶어 주시면 채비가 신속하게 금방 완성이 되기 때문에 쉽고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그 채비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웨이트 훅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 훅은 지금과 같이 훅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납으로 무게를 준 그런 봉돌인데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꼽으면 중간이 이 훅에 꼽는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웜에 손상이 많이 가고 나중에 웜을 사용하다 보면 웜이 금방금방 훅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꼽으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꼽으시게 되면 억지로 꼽으시게 되면 여기 웜이 많이 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훅을 쓰실 때는 처음에 웜의 머리 쪽에 이 훅 끝에 바늘로 이렇게 한번 구멍을 터졌네요. 웜의 머리 쪽에서 이렇게 바늘을 꼽으신 다음에 구멍을 지금처럼 한번 내줍니다. 내주시고 빼주신 다음에 연한 구멍 여기로 후가이를 이렇게 꼽아 주십니다. 거꾸로 이렇게 꼽아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은 쉽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래쪽에서 위로 꼽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 내가 꼽을 장소에 꼽을 위치에 손가락을 대시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꼽아 주시면 지금처럼 모양이 삐뚤하지 않고 정확히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웨이트 훅을 웜에다가 체결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넥고리그 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넥고리그는 웜 밑에 이런 식으로 넥고리그 싱커가 웜 머리 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무링을 웜 가운데 끼워 가지고 거기에다가 훅을 넥고리그용 이 위드 가드가 있는 훅을 이렇게 다는 방식인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런 넥고리그용 삽입 싱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삽입 싱커를 웜의 머리 쪽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웜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웜의 센터 쪽을 향해서 이렇게 끼워 주십니다. 밀어 주시면 이렇게 꼽힙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링인데 오링을 쓰셔도 되고 오링이 없으시면 넥고리그를 하실 때 뭐 굳이 안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쓰시게 되면은 조금 이제 웜이 금방 도망을 가겠죠. 캐스팅을 할 때도 그렇고 웜이 좀 금방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약간 빨리 웜이 이제 뜯어져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쓰는데 집에 이제 낚시용 이런 바늘 집관하는 이런 포샵으로 웜 오링을 고무 오링을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웜을 끼우시면 됩니다. 끼우시고 빼시면 이렇게 웜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오링을 꼽는 위치는 보통 이런 웜 넥고리그가 가능한 웜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환대 같은 게 있는데 이 아래쪽을 쓰셔도 되고 위쪽을 쓰셔도 되고 그거는 뭐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써보시고 더 액션이 좋다 하는 위치에다가 웜을 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링을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센터에 놓으셔도 되고 환대 센터에 놓으셔도 되고 위쪽으로 올려 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오링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끼우시면
위에서 아래로 끼우시면 조금 더 수초 같은데 좀 덜 걸리게 됩니다. 밑에서 위로 꼽으셔도 상관없지만 밑에서 위로 꼽으셔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꼽으시면 바늘을 조금 더 이 줄이 이렇게 되면서 조금 더 밑걸림에 조금 더 좋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꼽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꼽으셔도 되고, 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런 식으로 꼽아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넥보리 그 자체를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비거리가 필요할 때는 비거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스피닝을 또 주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넥고릭은 가볍기 때문에 주로 스피닝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스피닝을 잘 안 쓰고 스피너바이트나 프리리그나 KTS 리그 이런 걸 자주 쓰기 때문에 넥고릭은 잘 쓰지 않는데, 스피닝 자주 쓰시는 분은 넥고릭가 굉장히 강력한 칩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 알아볼 칩은 스플릿샷입니다. 스플릿샷은 노싱커에다가 한 뼘 정도 위에, 바늘 위에 스플릿샷 싱커를 다는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노싱커 웜에다가 바늘을 끼워주시고, 터졌네요. 웜에 바늘을 끼워주시고, 이렇게 바팅 라인에 정확히 꼽으시면 위아래가 아주 똑바르게 꼽힙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라인을 체결을 해주시고 라인 매듭을 해주십니다. 라인 매듭을 해주시고, 1노트 바깥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투리 라인은 잘라주시고, 바늘에서 한 뼘 정도, 여기에 이렇게 조개봉돌을 꼽으시고 사용을 하시면 이게 바로 스플릿샷입니다. 쉬운데 노싱커가 너무 가볍다거나, 그래서 이제 조금 노싱커에서 약간 더 이제 액션의 생동감을 좀 주고 싶다, 조금만 더 좀 빨리 가라앉고, 노싱커보다는 조금 빨리 가라앉고 조금 더 액션의 생동감을 주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노싱커 위에 한 뼘 정도에서 이 스플릿샷 싱커를 조개봉돌 하나 달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스플릿샷이 되니까, 이렇게 저도 스플릿샷은 좀 넥고라든지 이런 리그보다는 좀 자주 쓰는데, 굉장히 밑걸림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입질 왔을 때 감도도 노싱커만큼 좋고, 이 스플릿샷 싱커가 바닥에 닿으면서 바닥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노싱커에서 조금 더 빠른 액션이나 이런 걸 원하신다면 스플릿샷을 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베스가 있지만 잘 물지 않거나 베스가 민감할 때 사용하시면 노싱커만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제비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베스 낚시용 훅에 베스 낚시용 웜 꼽는 법 한번 알아봤고요.
코일 웜 훅에다가 웜 끼는 법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그 헤드에 웜 꼽는 법 그 다음에 알아봤고, 그 다음에 웜에 따라 바늘 사이즈 고르는 법, 그 다음에 웜을 큰 걸 쓰면 바늘도 큰 걸 쓰고, 웜이 작은 걸 쓰면 그에 따라서 바늘도 작은 걸 쓰는데, 이제 웜 두께에 따라서 웜을 좀 두께가 두꺼운 웜은 바늘도 큰 걸 쓰고, 길이가 짧더라도 좀 길더라도 두께가 얇은 웜은 바늘을 작게 써도 된다. 그런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프리리그 채비하는 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봉돌을 라인에 끼고 그 다음에 원하는 웜 껴가지고 묶으신 다음에 자투리를 안 잘라내고 그냥 바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게 바로 프리리그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그냥 훅에 밑에 납으로 이렇게 무게가 더해져 있는 웨이트 훅을 웜에 꼽는 법. 그냥 꼽으면 안 되고 구멍을 한번 웜 머리 쪽에 낸 다음에 후가이를 그 머리 쪽에 낸 구멍 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바늘을 꼽으시면 된다. 그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네꼬 리그 채비하는 법. 앞에 네꼬 리그용 싱크를 끼우고, 그 다음에 네꼬 리그용 오링을 끼우고, 그 다음에 네꼬 리그나 다운샷용 바늘을, 작은 바늘을 이제 오링에다가 끼우셔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 네꼬 리그 채비법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플릿샷, 그냥 일반 싱커에다가 조개봉돌이나 조개봉돌보다 조금 큰 봉돌,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의 봉돌을 달으셔가지고 좀 멀리 던지고 싶다 하면 좀 무거운 봉돌 달으셔도 되고, 스플릿샷 자체가 조금 예민한 채비이기 때문에 크게 무거운 그런 봉돌은 추천을 드리진 않고, 최대한 뭐 3B 그 정도 저는 쓰고 있는데, 3B 그 정도 쓰면은 이제 적당하고, 스피닝을 쓰신다면 더 가볍게 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스플릿샷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한 8가지 초보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직 알려드릴 게 많은데, 이제 주로 제가 낚시를 해보면서 이제 좀 많이 쓰는 그런 채비들하고, 그 다음에 모르면 안 되는 그런 채비들하고, 그런 방법들하고 그런 팁들 제가 위주로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 모르시는 것, 그리고 모르실 것 같은 그런 채비들, 그런 팁들 제가 꾸준히 생각해가지고 팁 영상 만들어가지고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팁으로, 더 재밌는 팁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잉.